안녕하세요. 한양유마음완식내과 원장 엄한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의 끝판왕. 조금 제목을 좀 트렌디하게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중에 뭐가 제일 좋은가? 뭐가 제일 나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손 또는 발 관절에 관절염이 옵니다. 그래서 이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고 자가 면역으로 인한 염증성 관절염을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관절 말고도 폐나 여러 가지 장기에도 관절염이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관절이 되겠습니다. 치료를 적절히 하지 않으면 지금 그림에 나온 것처럼 손이 이렇게 변형이 돼서 주먹쥐기도 어렵고 보기 싫게 이렇게 마디도 튀어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류마티스 관절 쪽 치료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하고는 달리 많은 좋은 치료제가 많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치료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생이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너무 어렵고요. 아직 원인도 100%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지식을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생 단계를 보면 먼저 처음부터 우리가 젊을 때 어릴 때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은 성인이 되어서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관절 쪽으로 봤을 때 건강한 사람이 그 다음 단계는 무증상의 자가항체 양성인 단계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뭔가 면역학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거죠. 그 단계에서는 혈액 검사를 하면 류마티스 인자가 나타나고 항CCP 항체가 나타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아직 관절이 아프진 않아요.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서는 우리 체질, 유전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런 각 단계가 지금 중간중간 각각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자, 무증상의 자가항체 양성 시기를 갖다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이렇게 거치다 보면 그 중에 일부분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단계에서 자가항체가 있지만 관절염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운이 좋으신 거죠. 하지만은 관절염이 생기는 분들은 이렇게 생겨서 나중에는 진행되어서 관절이 손상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는 발병 요인이 뭔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 체질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게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이 유전자 타고난다는 거죠. 근데 타고나기만 해서는 병이 100% 생기는 건 아니고 후천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흡연, 그 다음에 이제 치주염, 구강 위생이 안 좋으신 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 우리 장내에는 여러 가지 유산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병적으로 잘못되면 또 병을 일으킬 수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면역의 이상을 일으키고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자가항체, 류마티스 인자나 CCP 항체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치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크게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관절이 아파서 가시면 소염 진통제 이런 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약들 중에는 사리돈 또는 약국에서 지금 파는 약들 탁센도 있고 여러 가지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들이 소염 진통제가 되겠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에 쓰일 수 있는 약으로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소염 진통제 스테로이드는
치료약으로 좀 부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제는 증상을 좋아지게는 합니다. 관절이 덜 아프고 부기도 빠지고. 그런데 병은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한 치료약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 나오는 것들이 치료약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면역치료제, 영어로는 우리가 디마드라고 하는데 의사들은, 류마티스 의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메소트렉세이트와 같은 약제, 설파살라진, 그 다음에 항말라리아 제제 이런 것들 우리 옛날부터 써왔던 약제입니다. 이런 약제를 쓰면 병이 진행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관절이 변형되고 뼈가 손상되고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데 문제는 이 약들이 완전하지 않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치료의 효과 100점 만점을 바라시면 전통적인 면역치료제는 60점에서 70점 정도 됩니다. 나머지 3, 40점 정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있죠. 그 다음 단계에 나온 약제가 TNF 억제제, 그 다음에 잭 억제제 이런 약제가 있습니다. 이런 약제는 막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보험 규정에 막바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다. 중증 환자에 쓰라. 중증 난치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쓰이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약제는 제가 환자분한테 앞에서 말씀드린 전통적 면역치료제는 60점 정도, 70점 정도의 약인데 뒤에 나오는 약제는 85점에서 90점 정도 된다. 그래서 앞에 약제는 60에서 70점은 간신히 낙제를 면하는 정도인데 그 다음 나중에 나온 이런 TNF 억제제하고 잭 억제제는 85점에서 90점 양호하죠. 점수로 보면 B나 A 정도 되는 그런 학점이니까 이 정도는 뭐 괜찮다. 그러나 이 약제도 100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준으로 볼 때 류마티스 관절염의 1차적 치료약은 전통적인 면역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이 약을 썼는데도 효과가 없고 환자가 중증이다. 그러면 2차 약으로 TNF 억제제나 잭 억제제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잭 억제제 옆에는 3차 약이라는 게 또 붙어 있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TNF 억제제가 실패했을 때 잭 억제제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 근데 또 2차 약도 되어 있습니다. 잭 억제제가 1차 약을 실패했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나와 있는 가장 강력한 이 두 가지 약제 중에 끝판왕이 누구냐, 누가 제일 좋으냐 좀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오늘 이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제의 역사는 어느 정도 되었느냐. 이 병은 옛날부터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뭐 옛날 1600년대, 1700년대 이럴 때 서양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치료약이 나온 거는 최근입니다. 1900년대 아스피린이 발명되고 나서 아스피린이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 그런 게 밝혀졌고 1930년대 재밌는 일은 금 주사라고 해서 골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금이 되겠습니다. 그 금의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골드 솔트라고 해서 금으로 만든 어떤 약제를 그때 많이 사용했는데 결핵 환자인데 이 약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의사가 이것을 류마티스 관절염에, 결핵도 염증이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염증 반응이니까 이걸 한번 써보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써봤더니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한테 이런 금으로 된 약제, 이때는 주사약이 되겠습니다. 주사약.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작용도 있어요. 콩팥을 나빠지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피부 색깔을 검게 하고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조심해서 써야 되는 약제였고 어쨌든 뭐 다른 대안이 없어서 이 약을 상당 기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 스테로이드가 발견되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발견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쓰더니 관절이 씻은 듯이 좋아졌다. 환자가 통증도 없어지고. 그래서 드디어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제 치료가 되었다. 그런데
한 1, 2년 지나고 보니까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생기고 환자의 관절은 겉으로는 멀쩡해도 점점 병이 진행해서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치료약이 아니었다. 그 당시 이제 이걸 발견해서 치료에 사용한 분은 노벨상을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스테로이드가 치료약이 아닌 게 곧 밝혀졌고, 1980년대 메소트렉세이트라고 하는 약을 류마티스 관절염에 효과 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약은 그전에는 그 백혈병에 사용했던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백혈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 환자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백혈병 치료를 위해서 메소트렉세이트를 사용했더니 류마티스 관절염도 같이 좋아졌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약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효과가 있겠구나 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약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 금으로 된 주사약은 부작용도 있고 치료 효과가 이 지금 말씀드리는 MTX만큼 효과적이지 못해서 그 다음에는 이 MTX라는 약을 중점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치료 효과를 많이 거두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MTX라고 하는 전통적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는 60에서 70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낙제를 겨우 면할 정도. 환자분들은 좋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좀 불편하고 변형되고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이 병의 발병의 원인하고 발병 메커니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역에 관한 그런 치료 약물들 그런 걸 개발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나온 것이 98년에 TNF 억제제라고 해서 엠브렐, 레미케이드 이런 약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TNF 억제제가 나오고 획기적으로 치료 효과가 좋아졌습니다. 그전에는 낙제를 겨우 면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80점에서 90점, 뭐 환자분들 대부분이 만족하는 거죠. 이 주사를 맞은 분들. 물론 10명 중에 한두 명은 좀 불만스러운 분들이 있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스타디를 하다 보니까 이거 말고도 좀 더 이런 잭 억제제라고 하는 것들이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 잭 억제제가 2012년도에 드디어 또 나타났습니다. 10년 만이죠, 거의. 그래서 이 약제도 상당히 효과가 좋다. 그래서 TNF 억제제, 잭 억제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병의 원인을 알고 병의 그 병인을 알고 나서 정확히 어디를 타겟으로 해서 치료약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개발한 약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기를 생물학적 시기. 그래서 제가 류마티스 전문의를 시작한 때가 2000년도, 1999년도인데 그때 TNF가 미국에서 나왔고 그 이전까지는 메소트렉세이트를 사용했습니다. 저도 메소트렉세이트도 사용했고 금으로 된 주사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옛날 이런 치료법도 다 사용해봤고 지금 이런 새로운 생물학적 치료제도 사용한 어떻게 보면 뭐 운이 좋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의 이제 수련을 하는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나 저보다 나이가 어린 그런 분들은 금주사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거 정도고 어쨌든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한 거고 제가 류마티스 전문의 처음 시작할 때는 과연 이 병을 고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참 치료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웬만큼 다 치료되시고 겉으로 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약제, 효과가 좋은 약제를 한번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TNF 억제제와 잭 억제제인데 앞에서 말씀드렸죠. TNF 억제제는 기존의 약에 효과가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잭 억제제도 역시 기존의 약에 효과가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데 막바로 사용할 수 있을 2차 약으로 쓸 때는 나이가 젊고 동반질환이 없을 때 이 동반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밑에 나옵니다. 잭 억제제를 3차 약으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 65세 이상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이나 악성종양의 위험이 있는 분들은 잭 억제제를 바로 사용하지 말고 TNF를 쓰고 그래도 안 될 때 잭 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TNF 억제제는 주사약입니다. 그래서 피하 주사 또는 혈관 주사 이렇게 맞게 되겠습니다. 뭐 짧게는 일주일에 한 번, 또 요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주에 한 번 맞기도 하고 혈관 주사로는 2달에 한 번 맞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잭 억제제는 우리가 흔히 먹는 경구약제입니다. 그래서 복용의 편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 먹으면 되니까 항상 들고 다닐 수 있고, 주사약은 함부로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변성될 수도 있고 하니까 병원에 가서 맞아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NF 억제제는요, 약이 나온 지가 거의 25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다. 그래서 임신 수유 때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런데 잭 억제제는 이제 나온 지가 뭐 좀 되긴 했지만 아직은 그렇게 길지 않아서 이제 겨우 한 10년 정도 될까 말까 해서 아직은 조심스럽다. 임신이나 수유 때 조심해서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또 TNF 억제제는 대상포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는데, 잭 억제제는 대상포진이 TNF에 비해서 좀 더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 두 가지 약제는 가벼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초기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중증,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 약의 작용 기전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깊이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끝도 없고요. 그냥 간단히 큰 차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TNF 억제제는 TNF 자체가 이게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것이 세포에서 생성되어서 우리 혈액내를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자꾸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TNF 억제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돌아다니는 TNF를 우리 세포 바깥에서 억제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집에 나쁜 놈이 도둑놈이 들려고 해요. 근데 이제 경찰이 돌아다니다가, 경찰이 TNF 억제제죠. 우리 집에 들어오기 전에 바깥에서 경찰이 이 도둑을 잡은 거예요. 일망타진하는 거죠. 그래서 잡아서 도둑을 없애는 거죠. 우리 집까지 근접하지 못하게, 초인종을 누르지도 못하게, 또는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데 체포되어서 끌려 나가는 겁니다. 우리 집 안에 못 들어와요. 그런데 잭 억제제는 뭐냐? 잭 억제제는 이 도둑이 우리 집 안에 들어와요. 여기 딱 붙어서 우리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집 안에 경찰이 숨어 있다가 얘를 일망타진해서 체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둘 다 우리 집에 어떤 피해를 못 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집 밖에서, 하나는 집 안에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은 이렇게 쉽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인데, 우리 세포,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작은 구성단위죠. 그래서 이 세포 안에 어떤 신호를 줘서 염증을 자꾸 증폭시키는 그런 걸 차단을 하는 거죠, 둘 다. 그래서 이제 위치는, 작용하는 위치는 다르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염증을 억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약제가 효과가 좋은데 85점, 90점짜리 약인데 어느 놈이 그래도 조금 더 나은지 여러분은 또 그게 궁금하죠. 오늘 제목도 끝판왕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있냐? 사실은 정확하게는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연구하면 될 텐데 왜 안 하느냐? 그 연구를 해봤자 조금 여러 가지, 이 두 가지 약제가 가격도 비슷하고요. 효과도 거의 굉장히 대등소이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헤드 투 헤드 스타디라고 해서 맞짱 뜨는 거죠. 그렇게 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연구가 잘 없어요. 제약회사에서 하려고 하지 않고, 저희 같은 연구자가 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 들어요. 약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저희도 하기 쉽지 않고, 어쨌든 그래도 데이터가 조금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냐? 이제 잭 억제제가 TNF에 비해서 나중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잭 억제제를 만든 회사에서
이 약을 갖다가 그 전에 TNF 억제제 휴미라라고 하는 약제인데 그것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거의 비슷하게 여기 빨간 게 지금 젤짠스라고 하는 잭 억제제고 여기 좀 짙은 보라색 같은 것이 휴미라라고 하는 TNF 억제제가 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가짜 약이죠. 플라시보. 근데 완전 가짜는 아니고 전통적 치료제인 MTX만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요거는 측정의 여러 가지 도구 그런 게 되겠는데 뭐 요거는 어느 걸 봐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걸 볼까요? 이걸 보면 잭 억제제는 효과가 한 20%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NF 억제제는 9% 정도 좀 뭔가 차이가 나죠. 그죠? 다른 것도 또 역시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잭 억제제가 TNF 억제제보다 좀 낫다. 뭐 지금 이런 데이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요것은 잭 억제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TNF 억제제도 여러 개가 있고요. 그러면 뭐 여러 개 중에 좀 더 나은 놈도 있고 나쁜 놈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씩 골라서 이렇게 한 거니까 이것만 갖고 100%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효능이 어쨌든 잭 억제제가 TNF보다 나은 데이터가 이렇게 있기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효능만 좋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부작용이 또 있겠죠. 부작용이 없어야죠. 잭 억제제는 최근에 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아직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흘러야 얘가 부작용이 심한지 아닌지 좀 더 알 수 있는데 잭 억제제를 갖다가 이제 투여하고 5년째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본 그 연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잭 억제제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고령 환자, 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이 있는 환자, 요런 군에서 요런 병들이 그 좀 위험성이 있더라. 암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고 심혈관계 뇌졸중이나 심장병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더라. 요런 5년째 연구에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도에 이런 잭 억제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뇌혈관, 심장관계 또는 암이 잘 생기니까 이런 분들이나 기존에 혈압이나 고지혈증 이런 게 있으신 분들 또는 악성 종양이 옛날에 걸렸다든지 치료를 받고 있는 이런 분들은 잭 억제제를 좀 조심해라. 이런 분들한테는 2차 약으로 쓰지 말고 3차 약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면에서 볼 때는 TNF가 부작용이 좀 더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옛날에 우리가 5년 데이터는 그 이전에 이제 발표된 거고요. 2000년도 초반에 이제 알려진 거고 지금은 9년 데이터가 나왔는데 9년 데이터에서는 이 잭 억제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위험성이 5년 데이터보다는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그때 5년 데이터는 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나왔는데 이런 위험성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 나온 잭 억제제 젤짠스가 지금 이런 위험성을 나타내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잭 억제제는 그런 위험성에 대한 아직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100%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잭 억제제가 약간의 이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겠다. 어쨌든 그럼 효과와 부작용을 같이 이렇게 볼 때 이런 약제들은 이제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 중증 류마티스 관절염에 쓰이는 치료제인데 어느 게 나은가? 뭐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제 그죠? 뭐 오늘 결론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쉽지 않은 이야기죠. TNF 억제제냐, 잭 억제제냐. 그래서 이제 답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무조건 하나가 낫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증거, 효과들을 집합해서 보면 젊은 분들, 병이 없고 아주 젊은 분들은 잭 억제제를 2차 약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다. 처음 사용했을 때 효과가 없으면 잭 억제제 사용해서 좋은 효과 보고 이런 분들은 부작용도 좀
아무래도 적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째극제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 그렇지만 TNF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반대로 연세가 드시고 혈압이 있다든지 또는 옛날에 암 수술을 했다든지 이런 그런 쪽 위험성이 있는 분은 좀 안전한 쪽을 택해서 TNF 억제제를 사용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하고 아주 효과적인 약이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골라야 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중증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TNF 억제제 또 잭 억제제를 아주 좋은 약제로 2차 약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TNF 억제제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비싸고 주사제라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잭 억제제 역시 효과가 좋죠. 어떻게 보면 TNF보다 좀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는데 더군다나 먹는 약이라서 복용 편의성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역시 가격이 비싸고 또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TNF 억제제, 잭 억제제 모두 좋은 약이지만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나이나 또는 어떤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는 주사나 먹는 약물,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환자하고 잘 상의해서 상황에 맞는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질문을 좀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별로 없죠?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좋아서 오늘은 전부 다 바깥으로 나가셨나 봐요. PD님 질문 있습니까? 아직 없어요? 오케이. 오늘은 제가 조금 빨리 끝내서 이제 한 30분 정도 했는데 이 조금 내용이 어려운지 여러분 질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말하고 질문 없으면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TNF 억제제나 잭 억제제는 좋은 약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한 달 가격이 주사약이나 TNF나 잭이나 거의 8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혈청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산정 특례를 제공받으시니까 이 약제를 10분의 1 가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만 원 정도에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원한다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는 전통적인 치료약을 사용하고도 관절이 잘 조절이 안 되는 중증 류마티스 관절염일 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면 내가 낙제는 면하지만 관절도 망가지고 아프고 고생하는데 미리 맞으면 내 돈 내고 맞으면 안 되겠냐? 네, 자기 돈 내고 맞으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도 몇 분 있습니다. 좀 나는 내 돈 내고 맞을게. 일찍 치료하는 게 좋겠어. 그렇게 해서 맞으시는 분도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아주 초기 류마티스 관절염일 때도 예후가 안 좋을 걸로 생각될 때 이 병은 전통적인 치료약을 해도 아무래도 예후가 안 좋을 것 같아. 치료가 잘 안 될 것 같아. 이런 환자들은 처음부터 저런 약제를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정도의 잘 사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보험당국에서 기존에 약 써보고 그래도 정 안 되면 그런 약 써.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무작정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유튜브 봤더니 선생님 그 아주 좋은 약이라고 끝판왕에 나오는 그런 잭 억제제, TNF 억제제 이런 약 좋다면서요. 저 그거 맞고 싶어요. 그렇게 오시는데 해당이 안 되시는 거죠. 해당이 되면 이미 류마티스 그 주치 선생님이 그 약 사용하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무턱대고 이렇게 찾아오시면 멀리서 찾아오셔서 제가 죄송한데 이게 어렵겠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굉장히 좀 서로 난처하고 하니까 여러분이 먼저 오시기 전에
진료받으시는 주치의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질문 하나 받고 마쳐야 되겠네요. OKK님인데 해외에서 류마티스 진단받고 심퍼니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심퍼니는 TNF 억제제에 해당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사 맞는 것도 있고 2달에 한 번 혈관으로 또 맞는 것도 있고 어쨌든 심퍼니 주사를 맞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진단받고 중증 류마티스로 판별되어야 심퍼니 주사를 처방받을 수 있나요? 어려운 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그 보험 기준이나 이런 데서는요,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의사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의사가 무슨 알아서 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알아서 하면 보험 당국에 이제 진료비 주세요, 심퍼니 주사약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리젝트 할 수 있어요. 삭감을 하는 거죠. 이거 너 규정에 안 맞아. 이렇게 하면 그 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해외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바로 심퍼니로 사용해도 된다. 이런 허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시 국내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단이 어렵지는 않을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피검사나 하기 때문에 이분이 정확한 진단이 맞는지 확인하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다시 약을 쓰고 6개월을 지나야 되는데 6개월 지나서 중증인 게 확인되면 뭐 쓰면 되겠죠. 근데 중증이 확인 안 된다. 계속 약 썼는데 뭐 괜찮아. 이 기준에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환자분은 나는 좀 불편한데 그 약 썼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류마티스 전문의마다 조금 의견이 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차트나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오시기 때문에 이 분이 진단이 정확한지는 뭐 우리가 차트를 보면 알 수 있고, 처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직전에 해외에서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처음부터 저런 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기준의 중증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더 힘든 거죠. 우리나라에서 받기가.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심퍼니 주사 맞고 있다고 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똑같이 바로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은 TNF나 억제제 이런 것들은 대학병원에 많은 약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대학병원 예약을 하셔서 한번 진료받고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연정님인데 악템나 주사는 TNF 약인가요? 휴미락 몇 년 맞다가 한 달 전에 악템나로 갈아탔습니다. 악템나 제 4주에 한 번씩 병원에서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물학적 제제라고 해서 주사약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TNF 억제제고요. 일부 TNF가 아닌 주사약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악템나라고 하는 주사, 또 리툭시맵이라고 하는 또 주사도 있고, 뭐 그렇게 몇 가지가 한 3-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TNF하고 비슷한 정도의 효과를 갖고 오는데, TNF에 효과가 없는 경우는 TNF 종류가 많다고 했죠. TNF끼리 갈아타도 되고 다른 약으로 넘어가도 되고, 이렇게 TNF가 아닌 다른 클래스의 생물학적 제제, 악템나 같은 약으로 이렇게 스위치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악템나 갈아탔는데 휴미라가 아마 효과가 없어졌나 봐요. 몇 년 맞다가. 그래서 이제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는 몇 개월 정도는 조금 이렇게 주사약을 맞아 보셔야 효과가 있다 없다가 판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TNF나 억제제도요, 어떤 분들은 주사 맞고 나서 뭐 1-2주 만에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있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보험 당국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는 한 6개월 정도는 최소한 유지한 다음에 효과가 있나 없나를 봐라. 아주 심한 환자들은
한 6개월 정도 돼야 조금씩 계속 좋아져요. 그래서 그 정도쯤은 봐야 충분히 이 약의 효과를 판정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여지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네, 또 뭐 다른 질문, OKK님이 질문이 많으시네요. OKK님은 OKK님은 메소트렉세이트를 먹다가 효과가 없어서 3개월 먹다가 심퍼니로 바꾸었습니다. 아, 해외에서 지금 하시겠다는 분이죠. 자,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저렇습니다. 지금 미국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1차 약이 메소트렉세이트가 꼭 들어갑니다. 부작용만 없다면. 1차 약을 했는데 이분이 3개월 먹다가 심퍼니로 바꿨대요. 국내에서는 3개월은 허락이 안 됩니다. 최소한 6개월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도 MTX 단독은 아니고 다른 약제가 컨비네이션, 병합요법으로 6개월을 넘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염증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관절이 계속 부어 있다든지 객관적인 지표가 중증 류마티스 관절염에 해당하면 우리가 심퍼니 같은 걸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OKK님은 국내에 들어오시면 지금 심퍼니 경우를 국내 기준으로는 인정을 못 받으실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질문인데 TNF는 반드시 MTX하고 메소트렉세이트하고 병용해야 하나? 심퍼니는 병용해야 됩니다. 심퍼니하고 레미케이드 이런 것들은 병용해야 되고 엠브렐이라든지 또는 휴미라 같은 약은 병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차이는 뭐냐? 병용하면 효과가 조금 더 좋아집니다. 그럼 왜 병용하지 않아도 되는 약이 있느냐? 임상 연구가 그 제약회사에서 병용하는 거와 안 하는 거를 임상 클리니컬 스타디를 했던 것과 안 한 것의 차이입니다. 병용 안 해도 우리 약은 효과 있어 이렇게 된 거고 심퍼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약인데 아이 뭐 그것까지 연구를 해. 우리는 이런 연구 안 해. 돈 들어. 그래서 연구 안 하면 우리 보험당국에서 그냥 니네는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병용하는 게 좋아. 자료가 병용한 것밖에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실제로 저희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지 않나. 병용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쨌든 보험당국에서는 병용을 안 하면 삭감이라고 해서 저 약값을 갖다가 우리한테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당하면 80만 원 삭감을 저희가 물어냅니다. 의사가. 억울하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환자도 피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약을 안 쓰게 되는 거죠. 못 쓰게 되는 거고. 자, 또 갑자기 막 집에 가려고 하는데 질문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브로콜리 먹는 보드콜리님은 아침에 오늘 비가 왔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비가 오면 더 아픈가요? 그렇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런 관절염은 비가 오면 저기압 때는 좀 통증이 더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압이 낮아지면 우리 관절이 팽창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신경을 누르고 그러면서 통증이 더 심해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심희정님입니다. 18년도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받고 현재 올루미언트를 하루에 한 알 또 MTX를 같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올루미언트라고 하는 약은 잭억제제가 되겠습니다. 먹는 약. 현재 지방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쪽 병원으로 옮기면 좀 더 나아질까 고민 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서울 쪽 병원도 똑같습니다. 올루미언트 쓰고요. MTX.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잭억제제도 약이 많고 TNF 억제제도 약이 많은데 그 안에서 또 끝판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잭억제제의 끝판왕은 누구냐? TNF 억제제의 끝판왕은 누구냐? 이런 것도 관심거리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약회사는 그런 스타디 안 합니다. 그런 스타디 하면 지는 쪽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스타디를 하지 않아요. 서로 비교 안 해. 맞짱 뜨지 않습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잭억제제 좋다. 올루미언 TNF 억제제가 좋다. 이런 정도까지만 하고요. 이제 의사들은 자기 경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약을 쓰니까 이 약제가 좀 좋은 것 같아. 또 이 약제는 부작용 좀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음속에 있죠. 하지만은 그걸 갖다가 드러내놓고 또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올루미언트도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제 쓰고 MTX 사용 중이면 상당히 병이 잘 컨트롤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옮기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올루미언트가 잘 안 듣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약으로 갈아타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현재까지 류마티스 관절염은 같은 잭 억제제끼리는 갈아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구가 있어야 보험당국에서 이제 허락을 해주는데, 잭 억제제는 갈아타지 말라. 그럼 갈 데가 TNF 억제제하고 생물학 억제제 그런 것밖에 없는데, 안타까운 점은 TNF 억제제로 갈아탔다가 효과가 올루미언트보다 못하다 그러면 다시 또 올루미언트로 갈아타기가 또 어려워집니다. 한번 실패한 약을 다시 못 가게 해놨어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보험당국에서 왜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해놨는지 모르지만 의사가 그냥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아닙니까? 뭐 저희도 배울 만큼 배웠고, 그런데 보험당국에서는 아주 스트릭트하게 규정을 정해놔서 저희가 함부로 그렇게 마음대로 했다가는 삭감을 또 합니다. 그래서 개원가에서 이런 약을 잘 쓰지 않습니다. 삭감의 위험이 너무 높아요. 대학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상 해서 어떤 걸 심사 제출을 하면 그때 써야 삭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정해준 범위를 벗어날 때는 조심스러운 거죠. 자, 요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조금 한두 가지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심희정 님이 아까 그분인가? 심희정 님이 병원을 옮기는 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뭐 하셨는데, 제가 앞에 질문을 지금 기억을 못해서 뭘 말씀을 하시면서 병원을 옮기는 게 좋겠다. 한 가지는요, 류마티스 내과 쪽은요, 지방병원이나 서울 쪽에 있는 병원이나 약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약은 다 갖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이면. 다만 이제 그 약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뭐 그런 거에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병원을 옮겨서 또 TNF나 이런 잭 억제제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그냥 약을 쓰는 게 아니고 6개월 단위마다 보험당국에 이 평가를 해서 다 보고를 합니다. 이 약을 쓰면서 환자가 잘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보고 안 하면 삭감됩니다, 이 약이. 그래서 이런 약을 쓰는 분들이 병원을 갈아탄다 그러면 갈아타는 병원에서는 그 평가 결과지를 다 갖고 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약을 쓸지 이 환자분의 문제가 뭔지를 판단을 해서 약을 변경이 필요한지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병원에서도 약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 주치의 선생님한테 나는 이런 걸로 좀 미흡하다, 그래서 약을 더 변경 내지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상담을 하시는 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가 있어요. TNF 억제제 같은 경우는 서울에 그래도 이 약제가 최대한 안정화가 돼도 3개월 이상 저희가 처방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보험당국에서 이 브레이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3개월마다 서울에 오셔야 돼요, 약타로. 그게 계속 불편한 거죠. 그래서 집 근처에 가까운 병원을 다니시는 게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OKK님인데 아까 해외에서 진료보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의 그 주치 전문의는 약을 병용하는 이유가 내성이 생겨서 약효가 없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MTX하고 TNF 억제제를 같이 쓰는 이유는 효과가 좋아지고, 아까 말씀드린 85점 되는 게 MTX를 같이 쓰면 단독 썼을 때보다 한 90점 정도로 효과를 올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런 TNF 억제제가요, 내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그래서 그런 내성을 MTX가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효과 때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EA
고님인데 손가락 중지마디가 구부리거나 닿으면 아픈데 류마티스 관절염인가요? 손가락 중지는 류마티스 관절염도 생기고 퇴행성 관절, 골관절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거 아픈 것만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붓는다 또는 겉으로 봐서 발적이 있거나 열이 난다 그러면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심희정님 질문을 답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잘 치료하면 관해 상태에 도달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관해. 영어로 레미션이라고 하는데 겉으로 봐서 또는 환자가 통증이 전혀 없는 거의 정상입니다. 그런데 큐어, 완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끊으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상태는 관해라고 합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그래서 관해 상태에 도달한 환자들은 케어 방법 또는 특징이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관해는 거의 정상인과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약을 중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혀 아픈데 의사가 그럽니다. 약을 그냥 좀 더 드세요. 아니 내가 지금 하나도 안 아픈데 왜 약을 먹어야 됩니까? 그러면 관해 상태가 되긴 했지만 약을 일찍 끊으면 재발이 빨리 옵니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관해 상태가 돼도 내가 안 아파도 관절염이 괜찮아도 보통은 최소한 약을 1년 이상 또는 2년, 3년 정도 복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의사마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MTX와 같은 약을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인데 한 서너 알 정도 이렇게 복용하시라고 합니다. 매일 먹는 약은 이제 중단하고 그런 상태를 최소한 1년을 유지한 다음에 예후가 그래도 괜찮을 환자는 1년 만에 중단하고 아 이분은 예후가 조금 안 좋을 수 있어 이런 분은 2, 3년 정도까지도 계속 약을 복용시키고 아 그때까지도 괜찮으면 이제 약 끊어 봅시다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어 방법 스스로 관절은 이제 유산소 운동이나 관해가 도달했으면 일상적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뭐 술을 드신다든지 담배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앞에서 발생 원인에서 치주염 이런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강위생도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잘 케어하시면서 일상적 생활이 가능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제가 준비한 거 다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 또 류마티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